그러니까 if 뭐 else 그러니까 if 뭐 then 뭐 이런 뭐 그래서 뭐 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if 한 다음에 else에 대해서 else 다음에 또 if가 더 추가가 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그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여러 개의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이제 else if라고 하는 걸 쓰는데 물론 이제 이게 프로그래밍 랭귀지에도 뭐 뭐 파이썬이나 뭐 C나 뭐 다 비슷하게 다 있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랭귀지마다 다 똑같은 건 좋은데 랭귀지마다 어떤 랭귀지는 else if e를 넣기도 하고 뭐 아니면 아예 SE를 빼기도 하고 뭐 등등 그래서 신텍스가 조금씩 다르긴 해요. 물론 이제 그래서 그 작성을 해줄 때 신텍스는 다 확인을 하고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것하고 뭐 비슷한 건데 이제 이 경우에는 if 한 다음에 then ifu에 else if를 해가지고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코드예요. 저번 시간 똑같고 여기 이제 4비트짜리 그 인티저제 뭐 unsigned 인티저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0부터 이제 양의 정수 까지 인티저로 디지털 밸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풋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력으로 to cold, to hot 순서가 바뀌었는데 어쨌든 just right 이렇게 되는 아웃풋을 내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뭐 아마도 이제 출력은 뭐 이름만 봐서는 뭔가 이제 입력값을 받으면 그 입력값이 너무 크면 뭐 to hot을 내고 너무 작으면 to cold를 내고 중간 값이면 이제 just right라고 하는 출력이 하이 출력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회로일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될 거냐면 인터미디어트 시그널을 하나를 선언을 하고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게 이제 피드백하고 4비트짜리 3비트짜리 뭐 이렇게 해서 3비트짜리 출력에 해당하는 게 이제 비트가 3개짜리니까 그 출력에 해당하는 거를 일단 여기다 먼저 저장해 놨다가 이제 출력으로 내려고 하는 부분이고 시작을 해서 입력을 받는 거죠. 이제 디지털 밸류도 입력을 받아서 뭐 일종의 뭐 센서겠죠. 센서에서 온도 센서 같은 게 있는데 온도 센서에서 출력을 0부터 15까지의 숫자로 좀 엉성한 온도 센서가 훨씬 더 정교해야 될 텐데 몇 점 몇 도 이렇게 출력이 나오려고 하면 엉성한 이제 그런 출력을 내는 그런 이제 온도 센서여서 15개의 16개의 그런 이제 중에 하나를 이제 온도에 따라서 뭐 하나의 값을 이제 출력을 내는 그래서 그 값이 바뀌면 이제 실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8보다 작거나 같으면 스테이터스가 이제 중간에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 둘 부분이라고 했고, 여기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거냐면 100을 투폴드를 저장하는 거죠. 순서를 바꿔서 써서 코드를 바꿔보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이제 8보다 작지 않으니까 이제 90부터 이제 15 사이라고 하면 else 똑같이 밸류 값이 일단 8보다 그러니까 9보다는 이제 크거나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8보다 커야 될 거고, 이게 오는 사실은 꼭 필요가 있진 않죠. 이건 사실 빼도 되는 내용인데 그냥 있으니까 쓰기로 하고, and digital value가 11보다 작으면, 그래서 8보다 크고 11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제 90 이렇게 두 개의 값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just right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썼으니까 이제 001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11보다 더 11 이상 그런 게 되겠죠. 스테이터스에다가는 이렇게 되는 값을 넣어주고, 이제 여기 이제 끝나고 end if절을 썼으면 이제 end if로 if를 끝내고, 프로세스도 end 프로세스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toCalled에다가는 이게 Q에서부터 다운 투 제로니까 제일 앞에 게 2고 중간 게 1이고 제일 작은 게 0인 거죠. 그래서 스테이터스에 2를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순서를 바꿔서 핫에다가는 스테이터스에 제일 밑에 거에 다는 거죠. 얘를 넣고 just right 이렇게 넣고 이제 끝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뭐 특별하게 이제 복잡한 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0부터 이제 15 그냥 간단히 다시 설명을 하면 8, 9, 10, 11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8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쪽이 이만큼 8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가 스테이터스에 105를 넣어서 이제 100이 되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요 값을 여기다 넣으니까 toCalled에 1이 들어가는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그 다음에 이게 디지털 밸류가 8보다 크고 11보다 작으면, 8보다 크고 11보다 작으면 이 사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는 001을 넣고, 요게 이제 요거니까 요게 1일 때는 요 값이 여기다 이제 들어가도록, 이 들어가도록 뭐 그렇게 하고, 그게 아니면 S니까 둘 다 아닌 거, 앞에 쪽에 해당하는 if 두 개에서 다 아닌 거라고 하면 요쪽이 될 테고, 그러면 이제 010이 돼서 이쪽에 toHat에 1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코드가 짜여져 있어요. 특별하게 복잡하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문이 있고, 케이스는 이제 그 여러 케이스 중에 이 경우에는 이 케이스는 어떻게, 저 케이스는 어떻게, 뭐 이렇게 그 하나하나씩이 에 따라서 출력값이 어떻게 변하더라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한번 같이 보죠. 이게 이제 입출력을 이제 디클러레이션, 입출력에 대한 이제 디클러레이션을 해석하고, 실제 회로 내용은 이름을 좀 학기라고 적네요. 그리고 인터미디어 시그널의 이름을 스테이터스라고 똑같이 넣고 얘가 빅 벡터로 이렇게 3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그런 베리어블이고 시작을 해서 스테이터스에다가 이번에 이제 받은 입력 PQR을 이제 집어넣으라고 치죠. 이렇게 하면 P, and, Q, and,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비트씩, 지금 이게 스테이터스가 3개의 비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한 비트씩 P가 제일 첫 비트에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이제 P, 여기 Q, 여기 이렇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 게 이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뭐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프로세스 한 다음에 P, Q, R 이렇게 해도 돼요. 다 상관없고 시작을 하고 그 스테이터스 값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이제 할 거냐. 이제 앞에서 그 트루스 테이블을 할 때는 조금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뭐 어떻게 보면 꽤 비슷한 경우고. 그래서 이 값이 100이면 S, 이제 여기 출력에 넣은 부분이 S에다가 0을 넣고, 지금 이제 PQR을 받았는데, PQR 중에 이제 P가 1이고, Q가 0고, R이 0이기 때문에 S에다가 0를 넣고, (101일) 때는 S에다가 마찬가지로 0을 넣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if를 썼을 때처럼 이제 끝에 and if일 때 이제 and if 쓰는 것처럼 끝할 때 and case 이렇게 써서 케이스와 관련된 부분이 끝났다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게 3개의 비트로 되어 있으니까 최대 8개까지 가능하죠. 8개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경우는 이제 100하고 101하고 이게 PQR인 거죠. PQR 값이 101, 101, 100, 101, 1101 때만 이제 뭔가 S가 제로고
여기서 이제 adults니까 8개의 케이스 중에서 이거 3개 뺀 나머지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는 s에다 1을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뭐 그것만 봐서는 이제 알 수가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이제 끝나는 그러니까 뭐 트루스 테이블을 케이스문을 가지고 사실은 쓸 수 있으니까 앞에서 했던 저것이나 했던 겁니다. 여튼 if 또는 이제 케이스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컨트롤을 우리가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명령문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항상 있어야 돼요. 뭐가 변할 때 이 내용 프로세스 요 이하부터 엔드 프로세스 사이의 내용이 실행되도록 이렇게 해야 돼서 이 프로세스라는 명령을 이제 꼭 써야 된다. 이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면 큰 문제,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4장까지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 원래대로라고 하면 중간에 퀴즈도 한번 봐야 될 텐데 어차피 중간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바로 4장의 내용은 그냥 중간 시험 공부를 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퀴즈는 일단 뭐 스킵을 하기로 하죠. 자, 5장은 이제 플립플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4장은 이제 컨비네이셔널 로직 서킷 이렇게 얘기해요.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입력받은 그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딱 결정되는 그런 이제 회로들인데 플립플롭은 자기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값, 일종의 이제 메모리처럼 그 값이 또 입력이 돼서 그게 이제 출력에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디바이스고 그 현재 값이 의미가 있다는 건 이게 일종의 어떤 시퀀스 또는 히스토리에 따라서 다른 출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형태로 해서 로직 서킷, 뭐 게이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메모리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온 출력이 이쪽에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겠죠. 물론 이제 요 출력을 빼낼 수도 있고 출력으로 물론 이제 이쪽에 또 따로 뺄 수도 있고 그런데 입력이 외부에서 들어간 입력 말고 엑스터널한 인풋 말고 메모리로 가지고 있던 데이터도 입력으로 들어가서 요게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하면 요게 이제 서킷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입력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메모리가 있어서 그런데 그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는 뭐 회로에서 연산이 결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인데 그게 추가적으로 요 회로의 로직 서킷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출력에 주는 거죠. 뭐 기본적인 아웃풋이고 이쪽은 이제 메모리 쪽에 아웃풋이고 이쪽에 이제 스타트 인풋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일반적인 제너럴한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해요. 단지 이제 입력
그 인풋들에 의해서만 출력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내부적인 상태, 메모리라고 하는 건 뭐 스테이트,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의 스테이트,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어쨌든 그 내부적인 어떤 저장되어 있는 어떤 상태가 영향을 줘서 출력에 영향을 줘서 아니 그 영향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뭐 이런 이제 구조가 일반적인 논리회로의 구성이다, 뭐 구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반적이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플립플롭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회로고 메모리 엘리먼트인데 물론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이미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 이제 논리 회로들을 적당히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만드냐 이제 지금 이렇게 살펴볼 거고, 뭐 적당히 조합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사실까지 낸드하고 노어가 기본이니까 낸드하고 노어를 이용해 가지고 플립플롭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고, 여태까지 회로들과 다른 거는 이건 이제 피드백. 출력이 입력적으로 피드백되는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는 그런 회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이걸 이제 아직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고, 여튼 입력을 받으면 출력이 두 개가 나오고, 이제 플립플롭 해서 회로라고 하면 출력이 노멀한 출력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인버티드, 그러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 0이고 여기 0이면 1이 나오는 이렇게 두 개의 출력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하나는 외부로 출력을 안 할 수도 있죠. 내부적으로만 뭐 노드처럼 가지고 있고 출력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하면 언제든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값들이 사실 이제 피드백을 해서 여기 들어가는 입력 외에 이게 또 입력으로서도 또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노멀한 출력을 이제 보통 우리가 Q라고 부르고, Q가 1일 때, Q가 1이면 이제 Q 바는 이제 0일 때겠죠. 이때를 set 상태라고 보통 얘기해요. set state. 그러니까 Q를 기준해서 또 여기가 이제 1인 상태겠죠. high라고 부르고 또는 뭐 1이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항상 그 플립플롭에서 기준은 이쪽 출력, 노멀한 출력을 기준으로 해서 노멀한 출력이 1이 되면 출력이 1이다. 출력이 high다. 이게 set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반대의 상태가 있겠죠. Q가 0일 때. Q 반은 1일 거고, 이 상태는 리셋 상태라고 불러요. 우리가 뭘 리셋 시켰다, 뭐 이런 말을 쓸 때 그 리셋인 거죠. 제로인, 출력이 제로인 상태. 뭐 당연히 이제 얘가 제로면 얘는 반대니까 1일 거고, 항상 노멀한 아웃풋을 기준으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고, 노멀한 아웃풋이 0일 때 우리가 리셋 상태다 얘기하고, 이때가 이제 로라고 하는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또 0이라고 하는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보통 이제 뭐 플립플롭 안에도 약간의 이제 뭐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뭐 낸드를 가지고 만들 거냐, 노를 가지고 만들 거냐, 또는 어떤 출력,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들 거냐 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뭐 JK 플립플롭 뭐 이런 것도 있고, D 플립플롭도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플립플롭을 설명하는 표현은
바이스테이블 멀티 바이브레이터라는 표현이에요. 뭐 말이 좀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바이스테이블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안정적인 상태라는 의미죠. 여기 이 상태, Q가 1이 나오는 상태도 당연히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존재를 하고 Q가 제로인 상태도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존재를 해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게 멀티 바이브레이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멀티라는 말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바이브레이터는 진동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Q가 1인 상태에서 Q가 제로로 가는 상태로 바뀔 수 있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또 제로인 상태가 1로 바뀔 수도 있고 1인 상태가 0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거를 여러 번 할 수 있다. 여러 번 해도 뭐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뭐 그렇다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거에 반대되는 얘기는 바이스테이블이 아니고 하나는 스테이블하고 하나는 언스테이블하고 우리가 이제 뭐 양자역학 다 배웠을 테니까 배우고 있을 테니까 스테이블한 상태에 있고 뭐 로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뭐 하이 뭐 그다음에 위쪽에 뭐 엑사이티드 스테이트 뭐 있다고 치면 엑사이티드 스테이트들은 불안정하고 여기서 안정하죠. 그래서 불안정한 데로 갔다가 좀 있으면 이제 안정한 데로 돌아오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얘는 둘 다 안정한 거예요. 이 상태, 이 상태 둘 다 안정하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뭐 100번, 1000번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뭐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바꾸려고 하면 뭔가 이제 뭐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저절로 바꾸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스테이블하는 거니까 저절로는 안 바뀔 거고 뭔가 이제 방법이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같이 확인해 볼 거죠. 자, 여기 이제 또 그 플립플랍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레취라는 거. 레취는 뭐 빗장인 거죠. 빗장. 그래서 1인 상태였으면 계속 1을 유지를 하고 0인 상태면 계속 0을 유지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회로를 우리가 이제 낸드를 가지고 한번 이제 만들어 보자. 이런 건데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아직 그리가 말하는데 낸드가 입력이 2개고 출력이 하나고 입력이 2개고 출력이 하나인데 이제 하나는 외부에서 이제 입력을 받는다고 치고 이쪽에 뭐 예를 들어 셋, 리셋 또는 뭐 클리어 리셋하고 클리어가 같은 의미로 거의 쓰여요. 리셋인데 뭐 이제 클리어라고도 해요. 클리어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죠. 제로로 만드는 걸 깨끗하게 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서 리셋하고 클리어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될 거고 이렇게 이제 2개의 입력 신호가 들어갔다고 치고 웹에서 출력이 이제 하나는 Q라고 하면 하나 Q바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까 얘기했고 그럼 요 다른 입력인데 다른 입력도 웹에서 받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입력은 이쪽 2개의 이제 지금 랜드가 있으니까 다른 랜드에서부터 이렇게 피드백이 되고 이쪽의 입력도 다른 랜드에서 이렇게 피드백이 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주로 살펴봤던 회로들하고는 좀 다르게 출력이 입력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피드백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동작할 거냐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뭐 세팅을 한다고 하죠. 출력을 하이로 만들어주는 레취를 이런 구조를 우리가 레취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세팅을 한다. 그럼 이제 하이로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예요. 출력 Q가 하이가 되도록 한다 이런 의미고. 뭐 2가지 상황이 이게 피드백이 되는 상태니까
요걸 Q가 제로 이전에 우리가 세팅을 하기 전에 Q가 제로였을 경우도 있고 Q가 또 1이었을 경우도 있죠.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팅을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이제 입력을 우리가 가할 텐데 그 입력을 이제 뭐 set pulse 이렇게 불러요. 펄스라는 말은 뭐 이렇게 아주 적당한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하이를 주거나 이건 이제 아니면 로를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펄스 신호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선 이제 그런 set 펄스 신호를 주기 전에 이제 출력이 Q. 그러니까 Q였다는 얘기는 Q 바가 1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여기 set하고 뭐 클리어하고 뭐 Q하고 Q 바를 보면 일단 이제 Q가 처음에 0이었으니까 처음에 0이었다고 치고 Q 바는 이제 1이겠죠. Q 바는 이제 1이고 이렇게 되고 클리어 신호가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로 액티브한 이제 펄스 신호가 들어갈 텐데 이렇게 되는 신호가 이제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얘는 이제 하이고 얘는 이제 1이었다가 0으로 얘는 이제 1이고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이런 상황이겠죠. 하이고 로고 하이 처음에 자 그러다가 지금 요 신호가 들어가면 요걸 이제 우리가 set pulse라고 할 텐데 요 신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여기가 처음에 이제 0이었고 여기가 0이었고 여기 1이었어요. 그럼 원래 이제 여기가 처음에 1이고 1이다가 여기가 이제 1이니까 여기가 1이 이렇게 돼서 여기 1이었던 거죠. 여기 0이니까 여기가 0이었던 거고 1하고 1 엔드를 하면 원래 여기가 이제 엔드 게이트 아웃풋이 1이고 버블 지나니까 0이고 여기는 0하고 1하고 엔드를 하면 엔드 게이트 아웃풋이 0이고 버블 지나니까 1이고 뭐 그냥 이 상태면 이 상태로 안정적으로 존재를 할 수 있죠. 출력이 변하지 않고 지금 이제 이쪽이 셋이 1이고 클리어가 1이고 한 상태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셋에 1이 아니고 이제 0이 들어온 상황 여기가 0이 들어오면 0으로 이제 바뀌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가 0, 1이니까 그렇지 여기도 0, 1이지만 0, 1이니까 이쪽에 그 엔드 게이트 아웃풋이 0이 돼서 버블을 지나면 1일로 바뀌죠. 처음에 이었다가 그 다음에 얘가 1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요. 여기 첫 번째 얘가 먼저 바뀌고 시간으로 따지면 T1에서 조금 지난 타임 딜레이가 있고 T2에서 이렇게 바뀌죠. 그럼 여기 1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1로 바뀐 거죠. 이쪽이 이렇게 피드백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타임이 T2가 될 때 Q 출력이 1로 바뀌면서 그때 이쪽의 입력은 다시 1로 바뀌고 여기 입력이 1이었는데 1하고 1 두 개의 입력이 들어오니까 엔드 게이트 아웃풋이 1이고 버블 지나면 0으로 여기서 타임 딜레이가 있겠죠. T3에서 얘가 0으로 바뀌는 뭐 이런 상태가 되고 물론 이제 계속 가도 뭐 그만이겠지만 이제 뭐 이걸 다시 이제 뭐 1로 바꾸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 0으로 바뀔 때 출력이 Q가 0에서 1로 뭐 물론 타임 딜레이가 있겠지만 또 타임 딜레이를 우리가 일단 무시한다고 치면 이렇게 바뀔 거고 1로 여기서 타임 딜레이가 있겠지만 이 타임 딜레이를 무시하면 여기가 0으로 바뀌고 그 상태가 쭉 유지가 되는 그런 동작을 할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이었다가 이제 Q 출력 값이 0이었다가 1로 바뀌었고 이렇게 출력을 1로 만들어주는 그런 액션을 뭐 세팅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두 번째로 Q가 원래 1이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뭐 셋 신호가 뭐 이제 들어갔다고 치고 밀렸다 0으로 그 다음에 클리어 쪽이 1인 상태고 Q가 원래 이제 1이었고 Q바가 0이었고 이런 상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은 뭐 변화가 없겠죠. 똑같은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이제 원래 뭐 아까도 1이었고 지금 이제 1이고 이쪽은 아까 반대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제 0의 상태죠. 그럼 여기가 이제 1이었다가 1일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 1이고 여기 0이고 여기 1이고 이쪽이 0이고 이런 상태죠. 그럼 1 1 그래서 1, 0이면 여기가 엔드 게이트 아웃풋이 0이고 버블즈는 1 이 상태 유지가 되고 이쪽도 1, 1이니까 0 1이고 버블즈는 0 이런 상태가 되고 이게 1에서 0으로 바꿨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여기 바뀌면 0, 0이 들어가니까 1, 0이 들어가나 0, 0이 들어가나 출력은 똑같죠. 변화가 없이 이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가 유지가 돼요. 버스가 들어오는 건 상관없이 그냥 이게 쭉 유지가 되는 그런 이제 동작을 할 거예요. 뭐 이렇구나.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클리어 똑같은 회로를 가지고 이제 클리어링을 하는 건 사실 이제 시메트릭하니까 뭐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번 해봤으니까 클리어링은 리셋을 하는 것도 한번 보면 보면 마찬가지로 처음에 Q가 제로였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얼핏 여기까지 잘 보면 사실은 이제 제로가 될 때 뭔가 액티브한 그런 뭔가 이제 일이 발생을 하니까 사실은 여기 셋 클리어 요 입력 쪽에 사실은 바를 붙이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바를 붙이는 게 맞긴 해요. 미리 붙여봅시다. 자, 그래서 Q가 제로고 Q가 그러니까 리세팅이라고 하는 것 또는 클리어링이라고 하는데 Q를 제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Q가 이미 이제 제로의 상태고 셋하고 클리어 신호가 있고 그다음에 Q하고 Q가 신호가 있을 텐데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이제 1이고 그럼 여기가 이제 1일 때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살펴보면 여기가 1이고 제로고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1이면 제로가 들어가서 여기 제로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1이에요. 그러면 1 엔드를 하면 1이고 버블 지나면 0이고 0, 1 엔드를 지나면 0이고 버블 지나면 다시 1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 뒤에 이제 빗장, 레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고 여기서 이제 클리어 쪽에 로우 신호가 이제 들어갔다고 치죠. 이게 여기 그러니까 리세팅을 해주는 클리어 펄스 또는 뭐 리셋 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제로가 들어가면 어차피 제로니까 뭐 바뀔 리가 없죠. 뭐 제로가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다시 이제 돌아오건 상관없이 그 상태가 쭉 유지가 될 거라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처음에 Q가 1이었다고 하면
이게 1이었고 여기도 1이었고 Q가 그렇게 1이었고 얘가 이제 0이었고 뭐 이런 상태였다고 하면 여기 클리어 신호가 들어오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된 상태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상태라고 하면 여기 신호가 1이었다가 0이 되면 여기가 0, 0이 들어가서 0, 0이 들어가면 엔드 게이트 아웃풋이 0이고 버블 드는 게 1로 여기 1로 바뀌고 타임 딜레이가 있고 여기 1이 들어가 가 1이었으니까 여기 이제 1이었고 처음에 1이었고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1이었고 0이었 1, 0 이렇게 돼서 엔드 게이트 아웃풋이 0이고 버블 지나면 1로 바뀌고 여기 0이 이쪽 1로 바뀌어서 1, 1 해서 1이고 버블 지나면 0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물론 타임 딜레이가 있겠죠. 얘가 약간의 타임 딜레이 여기서 이렇게 타임 딜레이 있고 또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약간의 또 타임 딜레이가 있고 그래서 뭐 타임 딜레이를 일단 무시해서 생각을 하면 무시하고 생각하면 이쪽에 이 시점에서 약간의 타임 딜레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바뀌고 마찬가지로 얘도 타임 딜레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출력을 내주죠.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 변했던 리셋팅 됐던 리셋된 상태를 리셋 상태를 유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실제 디바이스를 생각을 하면 실제 디바이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상태인 거죠. 이러한 상태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태도 있는데 지금 이게 일종의 이제 하이 또는 로 상태의 이제 출력을 내어주는 그런 부분이고 이쪽에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걸 그림을 그리는 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이쪽에 지금 랜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합쳐진 형태로 이렇게 하나는 이제 외부에서 입력을 받고 또 하나는 다른 쪽에서 다른 쪽 이런 게 또 하나 있다고 치고 하지만 이렇게 있고 이쪽에 출력 하나가 이쪽에 입력으로 연결되고 이게 이제 피드백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이 라인하고 이 라인을 생각하면 이제 지금 이제 그게 이렇게 된 부분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제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이쪽에 입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를 하기가 어려운데 복잡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는 이렇게 출력이 하나는 뭐 셋 바가 있고 리셋 바가 있다고 치면 셋 바 쪽 이쪽에 이제 출력 Q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고 이쪽에 이제 Q 바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할 수 있어요.
ADD. 안 썼지만 이게 ADD고 이제 보통 이제 뭐 그라운드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그라운드 연결돼 있고 이런 형태로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걸 그냥 뭐 크로스 섹션에 이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싶으면 뭐 연결을 해보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동작을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따져볼 것도 좋지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보통 이제 이걸 테이블 형태로 동작을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그 동작을 표현한다고 하면 셋이 1이고 클리어가 1일 때 이게 인액티브한 상태인 거고 출력의 변화가 없다 할 수 있고 여기 셋에 제로가 들어가면 이게 액티브한 입력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 바를 위에다가 이름 위에 바를 붙이는 거가 로우일 때 액티브한 입력들이라서 바를 붙이는 거고 이때는 이제 셋 상태 Q가 1로 Q가 1이었으면 Q가 1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Q가 0이었으면 1로 바뀔 거고 그래서 이제 셋 스테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클리어에 0이 들어가면 이제 Q가 0인 리셋 상태 클리어 스테이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고 여기서 약간 이제 문제가 있는데 둘 다 0이 들어가면 이때는 이제 인밸리드 입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액티브한 입력이 두 개의 입력 셋바하고 리셋바 둘 중에 셋바 또는 이제 클리어바 둘 중에 어느 하나에만 액티브한 입력이 들어가는데 둘 다 액티브한 입력이 들어가 버리면 그럼 얘가 어떤 출력이 나올지가 이상해져서 unpredictable한 그런 상태가 돼서 사실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입력값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뭐 다른 방법을 사실은 이제 써서 나중에 JK 플립플랍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우리가 이제 낸드 게이트를 이용한 매치를 다루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도 또 쓸 수 있고 그 낸드 대신에 결국 이렇게 뭐 똑같은 낸드인데 우리가 심볼을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셋하고 클리어 신호를 이렇게 넣고 Q고 Q바고 이게 이렇게 피드백이 되고 이렇게 피드백이 되고 하면 이제 좀 더 사실은 이 동작을 이해하기가 더 쉽죠. 이게 로 액티브한 입력이니까 그거를 이제 확 알려주기 위해서 셋 바를 뒀고 여기다 버브를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더 명확하게 이런 동작을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제 이그젠플도 아니지만 아닐 정도 간단하지만 뭐 이런 신호가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동작할지 보죠. 이런 신호가 들어왔고. 이렇게 됐을 때 Q가 어떤 출력을 낼 거냐. Q가 이제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떤 값이었는지는 줘야 되겠죠. 처음에 제로였다고 하고 처음에 이제 클리어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Q가 제로가 되는데 제로니까 그냥 그대로일 거고 이때 셋 신호가 들어오면 이때 하이로 가고 또 셋 신호가 들어오면 하이로 가야 되는데 원래 하이니까 그 상태 유지가 되고 리셋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제로로 가서 이런 이제 출력을 해줄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특별하게 어렵지 않죠. 다음 그래프를 한번 더 보면 여러 회로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이거를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릴 때 앞으로 그런데 내부 회로는 우리가 그리지 않지만 내부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 알고 있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흔히 이렇게 쓰기로 할게요. SC, Q, Q 바 그리고 이쪽은 로 액티브한 녀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쪽에 이제 셋에 해당하는 입력이 들어가고 이쪽에 클리어에 해당하는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 Q 이쪽에 Q 바 이쪽에 나오는 요 회로를 그냥 이렇게 입출력만 표시를 해서 이쪽에 그 실제 내부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일단 가리고 입출력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해요. 이걸 이제 어떤 회로인지를 알려고 하면 이게 SC 요것에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SC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셋하고 클리어 신호가 들어가는데 이게 로우 액티브한 신호가 들어가서 동작을 하는 그런 래치다. 이렇게 래치도 이제 크게 보면 프리플랍에 들어가니까 뭐 SC 뭐 래치 또는 SC 프리플랍이다. 이렇게 이것도 SC 래치 또는 SC 프리플랍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플립플랍이라고 하면 이제 좀 뒤에 우리가 다루겠지만 다른 이제 클락 시그널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회로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데 이건 이제 클락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플립플랍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앞으로는 이제 뭐요 내부 회로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하면 이런 회로구나라고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그 회로를 한번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복잡한 회로를 한번 그려서 그 회로에 이제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SC 래치가 하나 있다고 치고 요 위에 여기 입력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그 가운데 위에 이제 이쪽으로 5V 그다음에 여기 이제 스위치가 있어서 1번, 2번 이렇게 스위치가 치고 이제 그라운드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제 회로를 한번 생각해보죠. 사실 요 회로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회로로 이런 회로를 생각할 수 있어요. 2번, 1번 하나는 그라운드랑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5V랑 연결되어 있고 이게 이제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돼서 출력이 이런 형태. 자, 이런 이제 두 회로를 가지고 놓고 이 두 회로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두 회로가 사실은 이제 같은 동작을 하는 회로예요. 이제 첫 번째 회로는 위쪽에 있는 회로는 이런 이제 래치를 이용하지 않은 회로고, 밑에 쪽에 있는 회로는 래치를 이용했어요. 또 복잡 그리고 이제 이걸 썼으니까 더 복잡한 회로죠. 뭐 이거보다 이게 더 복잡한데
보다 뭔가 장점이 있어서 뭐 이런 회로도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뭐 어떤 요 위에 쪽 회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보려고요. 자, 이 회로는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이렇게 쓰면 되고 스위치를 일단 스위치가 1번하고 연결될 때는 그라운드 출력이 나오고, 그렇죠? 2번하고 연결될 때는 Vout이 하이에 해당하는 5V 출력이 나오는 그런 회로예요. 그러니까 이 출력 쪽에 5V가 나오게 하거나 0V가 나오게 하거나 이런 회로죠. 그래서 Vout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5V가 유지가 되거나 0V가 유지가 되거나 근데 이게 이제 0V에서 5V 이쪽으로 스위치가 이렇게 탁 옮겨지는 순간에 이게 볼티지가 한 번에 스무스하게 움직여 가느냐 그게 아니고 스위치가 바로 0V로 스위치가 딱 바뀌면서 바로 출력이 5V가 딱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면 물론 이제 아이디어라기는 이렇게 돼야 돼서 그렇게 안 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 갑자기 스파이크 같은 게 나타났다가 또 더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왔다 갔다 하는 더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뭐 이런 특성을 보여요. 제가 너무 과하게 그리긴 했는데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런 약간의 시간 동안 물론 이제 긴 시간은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볼티지 값이 바뀌는 이제 랜덤 바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딱 옮기면 이제 전하가 입장에서 보면 볼티지가 확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뭐 우리가 안테나 같은 경우에도 뭐 전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전자기파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뭐 전자들이 마구마구 양쪽 움직여가죠. 뭐 비슷하게 전자들의 움직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볼티지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런 상황이 짧은 시간 동안에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스위치가 포지션이 이제 2번으로 움직여갔을 때 그리고 요 위치가 이제 안정화됐을 때 포지션 2에 완전히 안정화돼서 5V가 정상적으로 제어가 될 때까지 약간의 짧은 시간 동안에 보통 지금 나노세컨드 이하가 되겠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이제 랜덤 바운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일어나면 뭐 당연히 디바이스에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이제 SSC 클립 또는 SSC 매치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이제 요 입력 쪽에 볼티지가 뭐 훅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여기가 둘 다 0V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둘 다 1이 될 때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여기 이제 셋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가 스위치가 1번에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1번에 들어가고 그 상황은 여기가 저 말하자면 5V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0V가 되는 거고 이쪽에 연결하면 여기가 0V가 되는 거고 그냥 연결이 안 된 경우는 이게 5V가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하이 신호가 들어가는 거고 연결되는 쪽이 0V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셋 펄스가 들어가면 셋 펄스라는 걸 만들어 주려고 하면 스위치가 1에서 2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여기서 이제 볼티지가 여기만큼 5V가 걸리고 여기가 그라운드에 대한 볼티지가 돼서 셋 펄스 상태는 스위치를
1에서 2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제 셋 펄스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출력 V 아웃은 그쪽이 이제 V 아웃이 이 경우에는 V 아웃이 이렇게 랜덤 바운싱이 된 그대로 나왔었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나오질 않고 이 스위치가 바뀌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여기에 S 바가 하이에서 로우로 떨어질 때 약간 이제 타임 딜레이가 있고 Q가 로우에서 하이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이제 바뀌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타임 딜레이가 약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타임 딜레이를 지나고 나면 출력 V 아웃이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도록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스위치가 뭐 다시 돌아오더라도 뭐 다시 이쪽으로 이제 뭐 스위치가 다시 뭐 끊어지더라도 뭐 1번, 2번 이렇게 있다고 치면 스위치가 끊어지더라도 뭐 이 값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또 뭐 이렇게 반대로 돌아오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요 스위치의 경우에는 2번으로 갔다 1번으로 들어오면 다시 클리어 쪽에 로 신호가 들어가는 게 되니까 클리어 쪽에 액티브한 신호가 들어가게 돼서, 만약에 스위치가 뭐 1에서 1로 2에서 1로 들어오면 그때마다 이렇게 출력이 V아웃이 이렇게 깔끔하게 출력 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뭐 그런 목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 뭔가 더 덧붙어 있지만 이제 덧붙여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회로와 지금 이제 낸드 레츠를 했는데 우리가 똑같은 회로, 똑같은 일을 노어를 가지고도 이제 만들 수 있고, 노어를 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쪽이 셋이고 이쪽이 리셋이면 이번에는 이쪽이 Q 바고 여기 Q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뭐 동작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까랑 비슷하게 일단 그냥 쭉 보면 셋하고 리셋 신호가 들어온다고 치고 출력이 이번에 이제 제로가 될 때 아까랑 이제 다르게 낸드의 경우에는 이제 둘 다 하이가 될 때가 액티브하지 않은 그런 이제 입력인데, 얘는 이제 제로가 들어갈 때가 인액티브한 입력이 되는 게, 만약에 뭐 Q가 1이고 얘가 이제 0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쪽이 0이니까 여기가 0이 대기하고 있고 여기 1이니까 여기가 1이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입력이 0, 0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라고 하면 올 게이트 아웃풋이 0고 버블을 지나니까 1이고, 여기 1하고 0니까 올 게이트 아웃풋이 1이고 버블을 지나니까 0. 뭐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반대 여기 1이고 여기 0이어도 어쨌든 이제 0, 0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이 변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는 1이 들어갔을 때가 이제 셋 모드 Q가 있는 이제 셋에 해당하는 상태가 될 텐데, 이쪽이 1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쪽의 출력은 뭐 여기가 어쨌든 간에 뭐 여기 1이었다고 칩시다. 1이면 여기 1 돼서 버블을 지나면 여기가 0이 되고 1이고 0의 상태죠. 0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쪽이 0이니까 1이 되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세트 들어가면 Q가 1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만약에 거꾸로 여기가 0, 1이 아니고 1, 0이었다고 하면, 얘가 1, 0이었다고 하면 얘가 1이 들어가면 이쪽이 0이었을 거고 얘가 1이었을 건데
이렇게 0, 1이 들어가면 이제 OR 게이트 아웃풋은 1이고 버블을 지나면 0이고 그래서 여기 0이 되고 그래서 약간의 타임 딜레이가 지난 약간의 타임 딜레이 이후에 여기가 0으로 바뀌고 0, 0이 들어가니까 OR 게이트 아웃풋이 0이고 버블을 지니까 1이죠. 이쪽이 다시 1로 바뀌는 여기 1로 바뀌면 이쪽이 1로 바뀌지만 어차피 1로 바뀌더라도 1이 들어갔을 때 OR 게이트 아웃풋이 1이고 버블을 지나면 0이 되는 이 상태니까 이렇게 한번 바뀌면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Q가 1이었을 때는 그 상태가 안 바뀌고 유지가 되고 Q가 0이었으면 0이 1로 바뀌고 반대쪽도 0으로 바뀌어가지고 셋 상태로 바뀌고 물론 이게 시메트릭하는 게 똑같으니까 사실 리셋이 1이면 Q가 0으로 리셋 상태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둘 다 1이면 출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돼서 인밸리드한 입력으로 생각하면 되죠. 둘 다 1을 넣으면 이쪽에 그 들어있는 값이 뭐든지 상관없이 출력이 0, 0으로 나와버리죠. 두 개가 다 똑같이 Q하고 Q가. 그래서 이제 인밸리드한 아웃풋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 피드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값이 이렇게 한번 가서 바뀌고 바뀐 값이 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 값이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하고 또 영향을 주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 걸 좀 확인을 해보면 되고 이제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인밸리드한 그런 상황이겠죠. 노어 게이트나 랜드 게이트나 다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냥 구현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서 다르게 말을 안 붙였잖아요. 요 하이가 될 때가 액티브한 입력이 되는 거죠. 하이 펄스 신호가 액티브한 입력 신호에 해당합니다. 로랑 랜드를 이용한 게이트하고 랜드 게이트를 이용한 레치하고 노어 게이트를 이용한 레치하고는 이제 얘는 이제 노어 게이트를 이용한 거는 액티브 하이 입력이에요. 그런 이제 레치고 랜드 게이트를 이용한 건 이제 액티브 로우 인풋이 이제 레치고 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를 한번 보죠. 여기 이제 버블이 안 붙어 있으니까 이제 이 경우는 노어 게이트 레치가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시면 이거 이제 랜드 게이트 레치 거고 이렇게 버블이 안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노어 게이트 레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물론 이제 Q 봐도 출력은 나올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의 출력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림에 뭐 빼먹고 그려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요 회로는 지금 여기 포토 TR이에요. 포토 TR이라고 하는 건 빛을 받으면 커런트가 흐르는 턴온이 되는 그런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제 포토 TR, 포토 트랜지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반도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밴드 갭이 있고,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하고 이제 밸런스 밴드가 있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어디서 도핑이 되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쪽에 캐리어들, 컨덕션 밴드의 캐리어들, 또 밸런스 밴드의 홀들, 컨덕션 밴드의 프리 일렉트론과 밸런스 밴드의 홀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래서 이쪽에 공급되는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트랜지스터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쪽이 한쪽이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그러니까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겠죠. 베이스 쪽에서 베이스 커런트가 들어가야 이쪽에 턴온이 돼서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가 연결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일렉트론이 이제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쪽에 커런트가 흐를 텐데 이제 커런트가 흐르면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 볼티지가 로우 볼티지로 떨어져야 될 거고 커런트가 흐르지 않으면 여기가 지금 5볼트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일단 먼저 요거만 생각하면 만약에 이쪽하고 요 컬렉터랑 요 에미터 사이가 연결이 안 되는 저항이 큰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이 트랜지스터가 오프가 돼 있다, 라고 턴 오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오프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사이의 저항, 컬렉터랑 에미터 사이의 저항이 무지 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쪽이 저항이 무지 크니까 이쪽에 물론 저항이 있지만 이 저항보다 이 저항이 뭐 예를 들어서 1kΩ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때 이 트랜지스터의 저항은 뭐 메가오 뭐 이 정도 사이즈가 돼서 이쪽 저항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볼티지 드랍이 여기 작은 저항, 이쪽에 큰 저항이니까 볼티지 드랍이 다 이쪽에서 나타나고 볼티지는 여기가 5V고 그럼 되니까 이쪽이 5V가 되겠죠. 얘가 오프가 된 상태에서는 포토티얼이 오프면 그러면 이쪽이 S가 5V 하이에 해당하는 1이라고 하죠. 하이에 해당하는 현재 입력이 들어가는 상태가 돼요. 여기 이제 하이가 들어가는 상태가 되고, 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이쪽에 이제 이쪽에 외부에서 뭐 빛이 많아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빛이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익사이트 되는 그런 이제 전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제 프리 일렉트론들, 또는 이제 프리 홀들이 많아지고 그런 녀석들이 이쪽에 공급이 돼서 이쪽이 턴 온이 되는 상황이 될 거고 얘가 이제 온이 되면 그럼 S의 값은 이쪽이 턴이 되면 이제 저항이 무지무지 작으니까 볼티지 드랍이 다 이쪽에 있고 그럼 여기 0V 근처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0V, 5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에 따라서 여기 이제 들어가는 볼티지 값이 여기 빛이 들어오느냐 포토티알의 빛을 받아들여서 턴온이 되느냐 아니면 빛을 못 받아들여서 오프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5V가 되느냐 0V가 되느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빛이 들어와야 되는 그러니까 포토티알에 빛을 쏴주고 있는데 누군가 그 사이를 가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포토티알이 오프가 돼서 5V가 되고 누가 가리지 않고 있게 되면 그래서 온 상태가 돼서 0V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알람이 울리거나 울리지 않거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회로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